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친권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 문제인데요.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하는 문제부터 상대방은 얼마나 자주 아이를 만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까지 모두 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권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이런 사정들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친권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아이의 복리입니다. 이 기준은 추상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이의 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따라서 양육권 소송은 아이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등하원을 시키고 누가 아이의 식사와 수면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현재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별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온 경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이가 현재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면 법원은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을 핑계로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아이를 빼앗긴 쪽은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방은 반대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조치 강화로 1년 내 아동학대로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의무적으로 분리 조치하게 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한 번씩만 신고해도 구청에서 담당자가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보호시설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혐의 없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임시조치긴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린아이 혼자 부모와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아동학대가 아닌 이상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남발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내가 주된 양육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 키즈노트, 아이와 함께 생활한 사진과 같이 생활 전반에 걸친 세세한 자료들 모두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보다 실제로 아이의 일상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부부가 모두 일하는 동안 보조 양육자로 본인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양육 환경을 미리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양육권 주장에 유리한데요. 이혼 후에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아이가 다니던 학교나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조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 아이를 키우는데 적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과의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 없이 무조건 면접 교섭을 차단하는 것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이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였다면 당연히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면접 교섭을 막으면 상대방은 양육자 적합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안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뺏길 위험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사전 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까지는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육권 다툼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아이 앞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동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아이에게 부모의 잘못을 말해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누구랑 살고 싶냐고 반복해서 물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은 아이에게도 커다란 상처로 남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비록 부부로서 연은 끝났지만 부모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소송에서도 아이를 분쟁에서 분리시키는 태도가 양육자 적합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양육권은 사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별거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전체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